이제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니까 소송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주식이나 등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반드시 한 다음에 소송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유류분 조문이 개정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특별 수익한 경우에 이제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유류분 개정안 중에 유류분에서도 이제 기여분 된다, 폐륜상속인들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액 청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가액을 청구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뭐냐면 유류분 소송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부동산 지분을 공유하는 관계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받아오면 그 지분을 가지고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한 명이 부동산을 다 가지고 다 가진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가 산정 시점에 대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가액 배상해 주려면 결국에는 야, 이 부동산 얼마짜리야? 이걸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물 반환이 원칙일 경우 가액 반환으로 바꾸면 사실심 변론중개시의 가격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정했거든요. 이제 가액 반환이 원칙이 됐으니까 그 가액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중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하는 시기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내려가는 시기의 경우에는 감정 신청에 대한 이의가 엄청나게 제기되겠죠. 그러니까 재감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소송은 조금 길어질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소송을 계속 질질 끌겠죠. 소송을 끌면 끌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1심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항소하겠죠. 사실심 변론중개시는 2심 변론중개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심을 시작해서 또 2심도 질질 끄는 거죠. 그러면 2심이 질질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또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2심이 끝날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류분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유류분을 방어하는 쪽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동산 가치가 낮아질 거잖아요. 1심에서 소송을 최대한 끌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산정한 다음에 바로 항소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소심도 최대한 끌어버리면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류분으로 줘야 될 가액이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부동산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반환 의무자의 유동성 위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받으신 분들은 부동산은 있는데 가액 배상이 원칙이다 보니까 돈으로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유류분 소송을 당해서 가액으로 줘야 된다. 근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가겠죠. 아니면 그분이 고금리 대출을 써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돈이 없으면 받을 길이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고 유류분 소송에서 줘야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상대방과 분할 지급 등의 합의를 통해서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유류분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집행 불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원물 반환일 때에도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원물 반환이 됐든 가액 반환이 됐든 소송을 이기고 나면 결과물을 내가 들고 와야 되는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겨도 판결문이 종이 판결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니까 소송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주식이나 등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반드시 한 다음에 소송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기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2021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소송을 시작할 때 가압류를 안 해놓고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은 이기더라도 집행이 될까 말까를 걱정하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그때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이제 유류분에서 가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이제 유류분을 청구한다고 해서 부동산 지분을 공유해야 하는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자, 남은 건 뭐냐? 이겨서 돈을 받아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수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